자, 행정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입니다.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간접적으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서벌은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플러스 과태료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행정 질서벌, 즉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행정 형벌은 징역, 벌금, 과료 등등 이제 형법상의 그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요. 과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서 즉결 심판 절차, 그리고 행정범에 대한 특별한 절차로서 통고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벌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질서벌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기본 법이 됩니다. 주로 이제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질서벌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을 부과할 거냐, 질서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의 문제인데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의 이제 비범죄화, 그래서 이제 질서벌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 형벌은 형벌도 그렇고 질서벌도 그렇고 고의 과실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할 수 없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서위반의 규제법은 형법 총칙을 많이 모델로 했기 때문에 책임 능력, 14세 미만자 처벌되지 않고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양벌 규정에 대한 게 있는데요. 양벌 규정은 행위자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중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 이제 지자체가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거. 그런데 기관임 사무 수행 중에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은 지자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대표자의 고의과실은 곧 법인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점. 종업원의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법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법인을 처벌할 때 법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종업원이 잘못하면 법인을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법인 처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법인의 이제 자기 책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이제 행정형벌 부과 절차로서 이제 통고처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통고처분은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법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특별한 이제 준사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통고처분을 한다는 거, 이건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게 부과되는 거고 행정기관장이 통고처분권자라는 거, 그리고 통고처분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 자발적 승복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합니다. 통고처분을 할 것이냐 고발을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통고처분을 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과벌 절차가 종료됩니다. 일사부재료 원칙, 즉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만약에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다. 그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고발되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십니다. 또 통고처분자의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항고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특별한 이제 또 형사 절차로서 즉결심판 절차가 있는데 이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형사범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꼭 행정 범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질서벌.
자, 질서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질서 위반행위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이제 기본이 되고 일반이 되는 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을 요구한다는 게 중요하죠. 과거 질서 위반행위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도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척 기간이 위반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자, 이것과 이제 소멸시효를 이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반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하고, 또 이제 부과된 과태료를 5년 안에 징수하거나, 또 재판 후 간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이제 5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2인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각자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분 있는 자의 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신분 없는 자도 위반행위가 성립하고요. 신분에 따른 가중 감경 사유는 신분 없는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면 각각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 절차는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제출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과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복할 때는 부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리고 이의 제기받은 행정처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자, 관할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지원이 됩니다. 행정청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거. 자, 행정소송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항고 제도가 있는데,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을 합니다. 판사의 명령 아닙니다. 자, 그리고 행정 형벌과 과태료 질서벌은 같이 병과할 수 있다.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